제가 훈민정음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풀이하겠습니다.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말이 왜 훈민정음이라고 했는지 한번 다시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정음이라는 말은 음운이란 말입니다. 소리의 음운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음운 원리를 말하는데, 이 음운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쓰면 포님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포네틱 사인, 포네틱 사인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포네틱 사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발음 기호라는 뜻입니다. 이게 발음 기호를 갖다가 음운이라고 그러고 음운이라고도 하고 정음이라고 그래요. 발음 기호야. 그럼 발음 기호라고 하는 걸 갖다가 만들어 놓고서 이게 문자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부 모든 한글학자들이 이걸 문자로 해석하고 있어.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되지. 발음 기호는 발음 기호예요. 예를 들어서 홈이란 말을 갖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영어로. 그럼 발음 기호를 뭐라고 쓰냐면 홈 이렇게 써놔요. 발음 기호를 써놨어. 영어도 발음 기호라고 써놨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익스프레스 이러면은 이 발음 기호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끄스 레스 이 발음 기호로 써놨어요. 영어도 그렇고 라틴 말도 그렇고 또 산스크리트도 그렇고 글자가 따로 있고 발음 기호가 따로 있어. 근데 우리 한국말은 이러면 집이면 집이라고 얘기하고 발음 기호 없다고. 발음 기호 없어. 그러면 이게 문자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발음 기호라고 만들어 놓고서 문자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전부.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거는 대부분 한자를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말할 때 어디가 그러면 집에 가 그런다고. 그러면 집에 가라는 건 집에입니다. 이거 이게 산스크리트입니다. 이게 하우스라 뜻이에요. 이게 하우스라 뜻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지부 그러면 요 생활한다는 뜻이요. 리브 생활한다는 뜻이요. 산스크리트로 말할 때는 괜찮아. 그런데 이렇게 집에 간다.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기호가 잘못돼가지고. 기호가 잘못됐어. 글자나 발음 기호에 분명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건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시하다 그러다고. 시시한데 그래요. 시시하다. 아유, 엊그저께 사위 선을 본다더니 어때야 그 사람 됨됨이가 어때야 그러면 시시해. 시시껄렁해야 그럼. 시시하단 말이 뭐냐 이거지. 이게 발음 기호로 지금 말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시시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다른 말이 아니야. 쌀미변, 죽을 시변에 쌀미 입자예요. 이게 똥시자예요. 이게 똥시자입니다. 그 시시해 그러면 똥같아야 그 말이야. 그런데 말은 시시하다고 하면서 똥이란 말은 몰라. 왜? 한자를 음사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러면 요 시시하다는 말은 한자를 음사한 건데 발음기호라고. 이게 발음기호라고. 발음기호로 된 우리 한글이 우리가 이게 문장이나 고도의 학술 문자로다 쓰려면 어렵게 돼 있다고. 한글로 절대로 소립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예를 들어 소립자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서립자를 한글로 써봐라. 못 쓴다고. 쓸 수 없어. 왜? 발음기호인데 어떻게 저걸 만드냐고. 발음기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잖아. 동국정운 그랬잖아요. 동국정운 그랬어요. 그러면 요 정운이 뭐냐면 발음기호예요. 동국정운 하면요 발음기호예요. 예를 들면은 지혜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동국정운에서는 디회 이렇게 써놨다고. 그러면 이 회자를 이렇게 써놨는데 요걸 딱 떼가지고 이렇게 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어찌 알 거예요? 발음기호라고.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한글의 맹점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이 창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가 그렇게 말했냐 하면은 정인지가 그렇게 말해놨어요. 정인지가 아전하 창제 그랬어요. 훈민정음 해례에서 해례 오류에서 아전하 창제 훈민정음 28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면은 세종대왕이 내가 창제했다 이런 말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기록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정인지가 쓴 훈민정음 해례라고는 말해서 창제 28자라고 하는 말을 써놨습니다. 그럼 과연 훈민정음 28자를 창제했느냐 하는 걸 갖다가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으로부터 근 10여 년 전에 이걸 만들어냈어요. 이 책이 다름 아닌 세종대왕 창제 훈민정음 주역 해각존재 신미대사라고 써놨어요. 그럼 왜 이 말을 써놨느냐 하면은 훈민정음 28자는요 산스크리트 버모의 알파벳을 그대로 모사한 겁니다. 아마 세계 최초로 이걸 밝혀냈어요. 내가 28자는 실담 50자문에서 28자를 골라서 거기서 그걸 카피한 거예요. 모사한 거예요. 모사한 것이 훈민정음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카타입니다. 그러면 그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가 일본 말에 가기국에건 나니누네노 사시수세서 마미부베바 하는 그것이 정확히 산스크리트를 갖다가 음사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사이쪼라는 사이쪼인가 그래요. 이 스님입니다. 당나라에 유학 갔다가 오면서 산스크리트 실담을 보고서 이걸 가지고서 글자를 만들면 되겠다 해가지고 일본의 가나다라 마바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36자모를 갖다가 36자모죠. 36자모를 갖다가 이게 산스크리트 실담어 50자문에서 50 알파벳에서 골라가지고 발음교로 만든 것이 36자모입니다. 36자모를 가지고서 중국 발음하는 거예요. 발음하는데 발음이 엉터리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혜라는 지자를 갖다가 이 지자를 지라고도 발음하고 치라고도 발음하고 체라고도 발음하고 이 발음을 아주 난맥 상태로 발음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다름 아닌 과거 5,000년간 한자의 발음 변화를 갖다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 발음표에 의하면은 한자의 발음이 한없이 변해버렸어요. 누구도 그 종잡을 수 없는 정도로다가 변해버렸기 때문에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창제 후 3년 후에 1447년인가 됩니다.
그때 동국정운을 찬술하라 했습니다. 이 참 14,000여 자에 달하는 한자의 발음을 여기다 표기하라고 했습니다. 한글로 여기다 표기한 거는 모두가 발음기호입니다. 문자가 아니야. 이것만 봐도 훈민정음이 하나의 훈민정음 한글이 발음기호로 만들어 놓은 거지 문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걸 친이 이렇게 중국 변화 발음이 있습니다. 날일자는 갖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 요 글자를 갖다가 그러면 이거 문자라면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저건 누구도 한글학자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음기호라는 사실을 내가 얘기하고 있지. 왜냐하면 마을이란 말을 마잘이라고도 하고 있어요. 왜 마잘이라고 썼습니까? 이거 발음기호입니다. 이거 발음기호예요. 어원을 산스크리트에서 찾지 아니하면 단지 발음기호에 불과하다. 여기서 단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발음기호로다 해서 어원을 찾게 되잖아요. 어원을 찾는다고. 어디서 산스크리트에서 어원을 찾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마자리가 된다고. 마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 마살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어원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범어가 아니면은 이 어원을 찾을 수가 없어. 어원 찾지 못하고 어원을 의미를 알 수 없는 그 문자를 누가 문자라고 그러겠어요. 그 문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뜨뜨뜨뜨 하면 이건 문자가 아니야. 그냥 소리일 뿐이야. 의미 없고 어원 없이 뜨뜨뜨뜨 이건 문자 아니야. Just a sound야. Phonetic sound. 왜? 사람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을 phonetic sound라고 그래. 그럼 내가 뜨뜨뜨뜨 하면요, just a phonetic sound instead of a letter.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사람 목소리에서 나오는 걸 갖다 텔레폰 그러잖아. phonetic sound 그런다고. 그러면 단지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일 뿐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이 살이 어원을 찾지 못하면 just phonetic sound밖에 안 되는 거라고. 그럼 문자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라는 말 갖다가 내가 해석해 볼게요. 문자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문자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서라고 그럽니다. 한자로. 서는 뭐예요? 산스크리트 쌌습니다. 이게 써서 달라는 거예요. write. 편지 한 장 써서 주세요. 써서란 말이 다름 아닌 산스크리트요. 그 어원이에요. 그러면 이 서자도 그렇고 우리가 써서 주세요. 써서. 이 써서의 어원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거는 단지 phonetic sound,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일 뿐이야. 문자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문자냐 의문이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왜 이 말을 하느냐면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립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한국에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 한글학과, 국문학과 이런 데에 지금 강대국, 일본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침략을 해요. 들어와 가지고 너희 나라 말은 대단히 과학적이에요. 한글은 대단히 과학적이에요. 좋아. 그 대신 한글 전용어 하면 너희가 발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연구하는 한글 학자들한테 그 돈을 줍니다.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줘가지고서 발전 기금에다 돈을 막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학자들이, 한글학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한글 전형이 최고다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한자 쓰지 말아라. 한자 너희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의 그 학술과 문화나 역사나 이걸 난도질하는 거예요. 뇌물 매기면서. 그러니까 지금 국립서울대학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비롯해서 한글이 중요하지 한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의 이 사고 기능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자가 우리 동이족의 문자예요. 한국의 문자라고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공부하게 되면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완전히 우리한테 문화적으로 눌림을 당한다고. 이것을 못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숙주 선생 탄신 600주년 기념 사업이라고는 책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친일파 한글 학자를 학술대회에 주빈으로 모셔가지고 학술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신숙주라고는 한자로 썼잖아. 왜 그걸 썼느냐 이거지. 한글로 쓰지. 이렇게까지 그 사람들이 한가하고 있고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말도 한글로 훈민정음 해야지 왜 한자로 왜 훈민정음 왜 했느냐 이 말이지. 이와 같은 엉터리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의 문화 창달을 갖다가 저지하고 우리 한국의 한자하고 한글하고 그다음에 병기해서 써가지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발전할까봐 그거를 누르면서 싹을 누르느라고 그와 같은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한글만 쓰면은 우리가 전부 한글로만 쓰면은 전부 이제 한글인 줄 알잖아.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이게 보세요. 시시하다가 시시똥이라 뜻이요. 똥시자예요. 옛날에 훈민정음 창제후 얼마 후에 한글을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똥시글이라고 써놨어요. 언문이 아니야. 똥시글이야. 똥 같은 글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 이 똥이라는 게 뭡니까? dirty죠. 영어로는 똥입니다. TUNG가 똥이요. TUNG가 똥이요. 똥. 그 다음에 동물들이 똥 싸잖아. 그 매뉴어라 그래요. 매뉴어. 동물 싼 거는 매뉴어라 그러고 사람이 똥 싼 거는 똥이라고 그럽니다. 그 똥이란 말이요 이게. 그래서 사람 사위감 만나봤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시시해요. 껄렁해요. 그랬죠. 시시 껄렁. 껄렁이 뭐냐 모르잖아. 지금 시시 껄렁하다 그러니 말로만 껄렁껄렁 하잖아요. 그 껄렁. 그러면 껄렁이란 말이 뭐냐? 시시 껄렁이다 이거요. 똥같이야. 시시 껄렁이야. 껄렁이 뭐냐 모르잖아. 어원 모르잖아. 어원 모르고 소리만 내서 쓰면요. 그건 문자가 아니에요. 시시 껄렁은 산스크리트 깔랑입니다. 깔랑 또는 깔라나라고 그래요. 시시 깔라나야. 시시 껄렁이야. 껄렁이라는 것은 어떤 효과는 약간 있는 듯해요. effectual이라는 뜻이요. doing이라는 뜻이요. 또 making이라는 뜻이요. 이게. 그래서 시시껄렁이요. 그럼 약간 그냥 조금 효과는 있는 듯한데 몰라. 그냥 시시껄렁이야. 그냥 시시껄렁. 우리 말을 쓰면서도 모르잖아요. 이 바보들이에요. 그래서 한글 전형으로 한글만 쓰다 보면요. 우리 민족 망합니다. 분명히 망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한자하고 예를 들어 버모하고 이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버모 뿌리 잘라버리지. 한자 뿌리 자르지. 우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지렁이도요. 삽으로다 동강을 내봐요. 지렁이가 막 펄펄펄펄 뜁니다. 우리 민족이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쓰면은 모두가 한글인 줄 알지만은 한글이 아니에요. 전부 자기의 그 조상과 역사와 언어의 뿌리를 상실한 바보 민족이 되는 겁니다. 예컨대 잉카 마야 문명에 보면은 그들이 멸망한 지 100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시 그들이 자기의 조상의 언어, 뿌리를 찾고 역사를 찾고 철학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페루나 과테말라나 이 중남미의 잉카 마야 그 후예들이요, 새롭게 도시의 시장이 되기도 하고 도시 시의원이 되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새롭게 그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와 어원과 문화를 갖다가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요, 그 민족 망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있습니다. 역기가 있어요. 이게 유명한 얘기책입니다. 얘기책에 보면은 의문원리가 뭡니까? 아설순치후죠. 그 다음에 금목소화토, 오흠, 오행이요. 이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나라가 멸망한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글의 문법이나 한글의 그 이치를 갖다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고, 동시에 내가 그러잖아, 훈민정음 해례를 내가 다시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를 썼느냐 하면은요,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은 의문 원리를 갖다가 엉터리로 썼다는 거를 갖다 내가 해석해 놨어요. 의문 원리가 이게 완전히 엉터리다 하는 걸 내가 발견했어요. 오늘날 한글 학자다, 한글 뭐 국어학 박사다 하는 사람들이 이 자체에 뭐가 오류고 뭐가 잘못됐다는 거 아는 놈이 한 놈도 없어. 전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이 저기 훈민정음 해례를 해석해가지고 뭐 이렇다고 어쩌고 저쩌고 엉터리로 책 내고선 말이야 우쭐대고 있습니다. 전부 거짓말했습니다. 왜? 의문 원리는 칠음사성 원리입니다. 의문 원리는 칠음과 사성 원리요. 칠음사성 원리인데 칠음사성을 갖다가 제대로 여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리 그 천인지라고 엉터리로다가 요 천이고 인지라고 해서 이 엉터리 의문 원리를 가지고 말했어요. 이게 엉터리인지 모르는 놈, 아는지 모르는지 이게 아니고 주권형이라고는 의문 원리입니다. 주권형, 주권형의 의문 원리입니다. 이건 주고 이거는 권이고 이거는 형의 원리입니다. 주권형의 의문 원리는 신숙주 선생이 중국에서 구해온 칠음사성 원리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통지의 의문 원리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훈민정음을 이 통지에 의한 주권형의 의문 원리와 칠음사성 원리에 정확하게 입각해 가지고 창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엉터리가 된 겁니다. 이 엉터리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어.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로 내가 얘기할 거는 신숙주 선생은요, 의문 원리만은 구하라 댕겼지 창제의 활동을 하지 않은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다행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정인지가 천인지 삼재다 뭐다 해가지고 신숙주 선생이 가져온 의문 원리에서 예를 들어서 바람소리, 하기 우는 소리 뭐 다 여기다 기재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거다, 이런 거를 몇 군데서 전부 뽑아가지고 인용을 해서 표절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천인지 삼재라고 하는 엉터리 없는 의문 원리 구조를 갖다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신숙주 선생이 가져온 그 의문 원리를 완전히 개밥의 도토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과적으로 신숙주 선생은 훈민정음 창제에서 도외시 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학자들 중에서 최고로 두뇌가 좋고 학문이 깊은 분이 바로 신숙주 선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인지 선생은 연세로 보아서 한 대여섯 살 연상입니다. 신숙주 선생은 항상 너는 내 발밑에 있던 놈이야 하는 정도로 그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독자적으로 훈민정음 해례를 창제한 듯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불행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그러면 어디에서 네가 근거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 3년 후에 동국정운을 찬술하게 돼요. 이것을 찬술할 당시에 수양대군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 출판하는데 아마 뭐 사석과장쯤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신미대사는 그 당시에 도감이라고 그래. 도감은 정부의 조정의 출판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신숙주 선생은 일개 집현전 학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후에 여기다가 동국정운의 의문원리 철학을 갖다 기술하신 분이 신숙주 선생입니다. 그러면 신숙주 선생은 무엇이 그렇게 위대하냐 할 때 제가 두 가지로 꼽겠습니다. 의문원리에 통달한 분이 바로 신숙주 선생이야. 그러나 신숙주 선생의 의문원리를 이용해가지고 근거해가지고 훈민정음을 창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이 집현전 학자들이 홍무정운 36자모에만 근거해가지고 의문원리를 연구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36자모에 관해서 여기서 신숙주 선생이 뭐라고 질타했느냐면 하필 니어 36자모호라고 그랬어요. 어째야 아직까지도 그 홍무정운 36자모에 근거해가지고 의문원리를 증하려고 그러고 훈민정음을 창제해 웃기는 소리다 하는 소리를 여기다 써놨습니다. 하필 니어 36자모라고 써놨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질타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방채속습이라 했어요. 동국정운을 찬술할 적에 방채속습이요. 모든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는 음을 잘 골라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음을 달아서 만들면은 아마 이것이 좋은 모범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칠음, 청탁, 사성의 그 구성을 갖다가 연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칠음, 청탁, 사성, 미 그 구성을 불구기원 그 근원을 연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집현전 학자 중에 한 놈도 없어.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두 번째로 신등은 여기에 그런데 집현전 학자들은 채식이 천단하고 학문이 고루하여 봉숭미다. 세종대왕께서 분부하는 바를 하나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록해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숙주 선생이 집현전 학자들의 실력이나 꼴로 봐서 어느 놈도 하나 그 의문원리에 통달해가지고 훈민정음 창제할 놈이 한 놈도 없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왜 그 말을 하느냐면 신숙주 선생이 그만큼 거기서 개밥의 도토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훈민정음을 발표하던 해, 지금으로 면 서기 1443년이라고 그러죠. 그때 겨울, 개해년 겨울에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할 때 뭐라고 발표해요? 갑작스레 집현전학자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연구한 게 약계예시 이거 말이야 이것이 너희들한테 보이지만은 이게 훈민정음 28자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훈민정음이라고 그런다. 이 발표가 끝이야.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선 갑작스레 이제 세종대왕이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왜 당황하느냐? 세종대왕은요 무슨 저기 뭐야 소갈증 무슨 증 해서가 어마어마한 병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물 한 동이 두 동이를 먹을 정도로 다 그 저 병이 악화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빨리 훈민정음을 반포해가지고 세상에 알리자. 그렇게 빨리 하자. 그러니까 신미대사를 쫓아다니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신미대사가 뭐 그렇게 저기 할 거 없이 이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발표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식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그 원리를 뭐라고 말하는 게 좋냐 하니까 그 옆에 이제 정인지가 따라와 있고 이제 세종대왕 있고 그 천인지 삼재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엮으면은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러고서 정인지가 그 신미대사 말을 듣고요 그대로 한 거예요. 저 완전히 뭐 신숙주 선생은 완전히 따돌려버렸어요. 개밥이 토털이야. 그러고 나서 할 말이 없으니까 너 일본은 말이야 통신사로 가라 이렇게 보내버렸어. 그래서 거기에서 봄에 가가지고선 이제 가을이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신숙주가 있으면은 갑론을밭 좋으니 나쁘니 어쩌고 저쩌고 말 많으면은 또 일이 지연돼요. 너 통신사로 가. 그래서 간 거예요 그게. 그 양반이 뭐요? 나 통신사로 가겠습니다 해서 나온 것도 아니야. 이거 신숙주 있어 여기다 놔두면은 말썽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귀찮아. 그러니까 통신사로 가라. 그래가지고 같이 보내버린 거예요. 사실 여건에서 보면은 그 상황을 다시 관찰해 보면은 신숙주 선생을 제외하고 신숙주 선생이 깊이 관여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숙주 선생은 훈민정음 창제와 먼 거리에서 의문 원리만을 추구하던 학자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숙주 선생은 동서고금의 최고의 그 현명한 두뇌를 가지고 철학에 몰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보환제 전집이라고 하는 그 철학서를 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보환제 선생은 당대 600여 년 전에 집현전 학자들이 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의 최고의 우문학자라는 사실을 동국정문에서 발견해가지고 내가 비로소 신숙주 선생은 동서고금의 최고의 우문학자요 성현이다 하는 말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이 사전에도 기록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인지와 영남 학파들과의 그런 알력 관계에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인지가 저술한 의문 원리를 훈민정음 해례를 갖다가 600년의 기념 사업회에 그 물건 사업의 계획의 하나 일환으로 그것을 출판해 가지고 신숙주 선생에게 올린다는 것은 역사의 아주 반역입니다. 신숙주 선생에게 모욕이 되는 겁니다. 하려면은 동국정운을 철학을 그것을 제대로 반영해 가지고 신숙주 선생이야말로 의문원리의 최고의 그다. 그것도 내가 그 동국정운에서 그 의문원리를 근거로 해서 산스크리트와 비교해 가지고 동국정운의 원리가 다름 아닌 산스크리트 보모의 뿌리가 박힌 그런 운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숙주 선생이 동서고금의 최고의 의문학자라고 내가 하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훈민정음이 물론 훌륭하다고 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첫째로 일본식으로 다 한자, 예를 들면 권력이면 권력 한자는 한자대로 쓰고 약간의 토나다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면 대통령이라고 쓰고 약간의 토를 이렇게 다는 건 몰라도 이 자체를 갖다가 한글로다가 표기해가지고 한글로 한다는 거는 이건 아주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그 한글 학자들은요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완전 나라 망치는 일이요. 나라 망치는 일은 친일파나 이 세력 이놈들이 돈을 갖다 매겨가지고 엉터리로 다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통분해서 훈민정음이다 종국정운이다 이 문서의 근원절 어긴 사실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이 문서에 이제 훈민정음 해례 오류에서 내가 그걸 밝혀냈습니다. 뭘 밝혀냈느냐면은 우리말에 모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음이 아, 이, 우, 그러니까 아, 이, 우, 에, 오. 아이우의 근원이 뭐냐 이게죠. 근원 안 밝혔어. 모음이 산스크리트입니다 이게. 포모에 있어. 어디에도 없어. 라틴 말에 있습니다. 아, 이, 우, 에, 오가 모음이라는 게 라틴 말에 있고 포모에 있고 이 사실 어원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털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이게 내가 얘기할 일이 아니야 이거. 이거 나라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는 단지 학자로서 좀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걸려가지고서 내가 한마디 하는 거지 나라가 할 일입니다 이게. 여기서 뭐라고 써놓냐면요. 훈민정음 해제 해례. 해제 훈민정음 제자해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네 가지만 얘기할게요. 보세요. 한자라는 것이 중국의 글자를 통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박는 격이어서 어찌 능히 통달하여 방해됨이 없겠는고 요지는 각기 처소를 따라서 편안하게 할 것이다. 억지로 동일하게 할 것이 아니다. 한자가 중국 문자라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자가 중국 문자라고 토로하고 있어. 두 번째 뭐냐면은 우리 동방의 예락과 문장은 중국의 화화족과 비교할 만하다. 그런데 한자가 중국 거라고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자나 사서하는 사람들은 매일 그 뜻하는 바를 밝히기가 어려워서 걱정하고 옥중 죄인들을 다스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한자가 중국 거라고 하는 말을 또 써놨습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한자를 차용해서 쓰는 것 같으면 글자나 뭐가 난삽하고 아주 비루하고 더러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네 가지로 썼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을 뜻하느냐 하는 것을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읽고서 여기다 뭐를 썼냐면은 전통문화 보존 선언문이라는 걸 내가 작성했습니다. 이 책에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뭐라고 작성했냐면은 상기한 바와 같이 한자는 우리 동이족의 선조가 창안한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지편전 학자들인 정인지 선생은 용자리에서 한자를 중국 문자라고 오인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는 문화와 역사를 오인하지 말고 왜곡하면은 문화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다. 잘 숙고하여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지편전 학자들이 한자를 중국 문자로 오인한 네 가지 사례를 고치려면 그들이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다고 인식된다. 만약 지편전 학자인 정인지 선생의 천인지 삼재와 음양 오행으로 구성된 훈민정음 해례를 정통 철학으로 수용하여 인정하게 되면 한자를 포기 선언하려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경성제국대학 출신 한글 학자들이 맞춤법 통일안에서 전타금을 채택하여 칠음사성 원리를 포기하였으니 정음을 파괴함이라 규탄하는 바이다. 신숙주 선생 동국정운서 갈파하되 왈 신등은 채식이 전전하여 학문이 고루하고 칠음 정탁 사성 미 불구기원이라 하였으니 금반 필자가 훈민정음 해례의 모순성을 평론하는 계기는 오류를 광정하여 전통 문화 보존을 유산을 보존하는 대전환기가 될 것이다. 그로 본 필자는 온 국민과 국가와 민족을 대신하여 상술한 문화 유산과 지식 권리를 관한 보존 대의를 만방에 선언하는 바이다 라고 내가 썼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참으로 참 부끄럽습니다. 한자가 중국 거라고는 엉터리 없는 주장을 해가지고 그 사실을 포기하는 것은 매국노적인 사건입니다. 매국노입니다, 그건.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떠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이가 70대 넘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1960년대 초반에 1950년대 60년대 최고로 유명한 대만의 박사가 이머당 박사입니다. 이머당. 중국 발음은 리니오탕. 중국 발음은 리니오탕. 한국 발음은 이머당 박사입니다. 이머당 박사는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세계적으로 알려진 최고의 석학입니다. 이 석학이 1960년대 초반인가 언디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안호상 박사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호상 박사하고 이머당 박사 만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자기가 들으니까 이머당 박사가 한자가 동이족의 문자다 이거야. 동이족의 문자라고는 말을 하면서 너희가 조상이 만드는 글자는 너희가 모르냐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대만에서는 아직도 한자 정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동이족의 문자고 한국 너희 선조들이 만든 글자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 입을 통해서? 그것은 이머당 박사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분이 나한테 그 사실을 전해서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 문화와 언어나 우리가 알아서 잘 발전시켜야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이 한글 과학적이다 뭐다 이거 귀다 멋지 듣지 마세요. 이거 전부 아부하는 소리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자꾸 몰라가지고 바보 되길 바라지 우리가 현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에 그 드러내는 것을 그 사람들이 원치 않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잉카, 마야 또는 사라진 무제국,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인디안, 그 다음에 여기 내몽고 연영성 그 흑표역 문화, 그 다음에 앙코르와트 캄보디아에 또 마고 문명, 이것을 연결하는 어원적으로 연결하는 역사적으로 연결하는 이 저서를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출판대에 나올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조선 사피엔스, 한국의 사피엔스는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조선 사피엔스가 보물을 가지고 세계 문명을 건설했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제목으로 내걸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다름 아닌 우리 동이족의 그 문화, 또 도등주 문화, 또는 다른 말로 하면 emblem of totem pole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그 공동사회입니다. civil society, civilized society. 이것이 다름 아닌 보물을 말하는 우리 동이족이 언어가 세계 문명을 건설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밝히는 이유가 다름 아닌 우리 역사의 연관이 만주 벌판이 아닙니다. 부여가 북부여, 동부여가 만주 어디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동부여, 북부여는 다름 아닌 저 히말라야 마고성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몽이 북부여를 탈출하는 장면 삼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남쪽으로 피신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천산 권륜에서 동남쪽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낙양성에서 저 북쪽으로 어디 몇 천리 되는 데까지 탈출한 겁니다. 그와 같은 사실이 언어학적으로 어원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염왕원류사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오늘날 하광학 선생이 쓴 역사 태관입니다. 이 역사 태관을 보면요,
연임금, 순임금, 우임금, 그 다음에 뭐 실롱씨, 복귀씨 뭐 전부가 동이족이야. 전부가 동이족이야. 동이족의 역사를 중국 역사라고 엉터리 우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역사의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내가 역사 3부경을 지어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 역사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돼. 누구 말 들어서 안 돼. 그 다음에 역사를 쓰려면 어원을 알아야 돼. 어원 하나도 모르고서는 어떻게 역사를 씁니까? 이것이 내가 답답해서 만들어낸 그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0년대, 60년대 이모당 박사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보통 분이 아니야. 그때 내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어떻게 저 중국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은 짱꼴락 하는데, 저 사람들 박사가 돼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나. 아주 내가 참 그것이 하나의 의문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어마어마한 역사와 문화와 철학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요번에 저 노벨상 탄 사람이 죽었지만은 유효입니다. 유효파. 루샤부 뭐 중국 발음은 루샤부 그렇게 발음하더라고. 유효파입니다. 이 사람이 노벨상을 탔잖아요. 평화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체제를 주장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지만은 그냥 완전히 노벨상도 못하게 하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이 쓰는 그 글이나 철학은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뭐 반체제든 뭘 어쨌든 간에 중국 사람들이 한자로 쓰는, 중국적으로 한문으로 쓰는 한자 철학이라는 거는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이거는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미국 아니라 영국 어떤 나라도 중국 동양 철학의 진수를 갖다가 그들이 허물지 못합니다. 절대로 허물지 못해요. 우리가 한글 하면서 한글 가지고 장난하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한글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인정 안 해. 왜 그러냐면 아직도 라틴이야, 라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버머, 산스크리트. 이거를 능가하는 한자. 한자. 이걸 능가하는 언어가 세상에 발디뎌 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강조하는 게 한자는 동이족의 문자다. 동국정원을 봐라. 사전을 봐라. 내가 서술한 역사의 연원을 봐라. 왜? 거기에 전부 어원이 다 담겨 있어요. 이번에 엊그저께요. The University of Washington이 있어요. University of Washington이요. 이 시애틀에 있습니다. 이게. 워싱턴인데 이 워싱턴 대학의 한국학과에서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나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방송을 통해서 한국학이나 무엇을 연구할 사람은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시애틀에 있는데 그리 한번 연락을 해가지고 한국학과에 들어가든지 그러면 장학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기에다 내 이제 중요한 한국학 책을 몇 권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 한국학 청소가 전 세계에 나가면은 한국학의 아마 뿌리가 될 그런 것으로 생각돼 말이 않습니다. 강의자전에 보면은 발음한 거 전부 절자법으로 다 바로 한 거예요. 이거 절자모. 절자모로 발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몰자를 썼잖아. 몰자 쓰면 우리가 몰이라고 그러지만
모리를 줄이다 보니까 요걸 하니까 리을자를 요 갖다 붙이니까 몰이 됐다고. 이런 식으로 한국말의 뜻에 맞춰서 발음을 정한 게 강의자전이야. 한글학자면 그것도 안 봤어? 우리 한글, 우리 훈민정, 우리 동이족의 발음 원리에다가 갖다 붙인 것이 강의자전이야. 그것이 강의자전이야. 그것이 뭐냐면 강의자전이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강의. 강의자전. 강의자전도 우리 한국말의 발음에다 가까이 갖다 붙여서 발음한 것이 저거요. 그거를 왜 모르고선 그래. 한글학자니까 그냥 한글 가나다라 마바 요거만 알아가지고선 지 마음대로 얘기하고 있고 엉터리 없는 소리야 그게.